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을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물가는 이제 사정권 안으로 들어온 모양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먼저 CPI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5월 데이터가 간밤 공개됐습니다. 21년 봄 이후 그러니까 2년 내에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헤드라인 수치 보시면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대가 나오면서 예상을 밑돌았고요. 전년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도 전월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도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0.1%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그 변동성이 큰 음식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잘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만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수치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확실히 이제 꺾여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항목 보시면 에너지가 홀로 하드캐리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월비로 등락률을 기입해 봤고요. 에너지 정도만 확연하게 꺾였고 나머지는 거의 뭐 제자리거나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제 중고차가 다시 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주겁인데 이 비중이 한 60%, 70%를 차지하는 게 주겁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0.6% 고착화되면서 잘 안 잡힌다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분석은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헤드라인 수치의 시장은 주목하면서 반응을 했고요. 빠졌네요. 그 FOMC 이번에 동결 가능성이 이 수치가 나오자마자 바로 100%가 찍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93%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CPI를 보자 이번에는 어찌되었든 금리 동결을 하겠구나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관전 포인트는 6월 FOMC 때 동결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금리 인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그에 대한 뉘앙스가 나오는지는 중요합니다. 자, CPI 전망치 어제 체크해드린 대로 가장 많은 IB가 예상했던 것처럼 4%가 나왔고요. 시나리오 JP모건에서 제시한 대로라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0.75% 정도 오를 것이라는 게 시나리오였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간밤 0.7%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시나리오와 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 나스닥 지수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0.8%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키움증권 한정연구원은 오늘의 데일리 증시 코멘트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매크로적인 여건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5월 CPI 이 정도면 괜찮았다고 하고 그 환율의 반응, 역외 환율에서 1,260원대로 진입하면서 환율의 하향 안정화도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와 AI 성장주 강세 효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아마 상승세로 출발을 할 텐데 공포 탐욕 지수 CNN이 제공하는 수치를 보면 지금 80까지 치솟았거든요. 극도의 탐욕으로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2월 1일 이후 최고치인데 즉 단기 과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장중에는 상승 탄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코멘트는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종목별로 흐름을 봤을 때 가장 뚜렷한 흐름은 포모 증후군의 재등장입니다. 다 돈 버는데 나만 여기에서 소외될 수 없어 라는 게 이제 포모 증후군이죠.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거에 1월 초에 테슬라의 주가는 $100 초반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사려는 수요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매수를 원하는 사람 투자자들은 많지 않았는데 지금 $250를 넘어서니 사려는 대기 수요자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 이것이 이제 포모 증후군을 대변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공포감으로 매수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가자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 돈 버는데 나도 돈을 벌어야지. 여기에서 나만 못 벌면 안 돼라는 일종의 심리가 더해지면서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간밤 흐름,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그러했다고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 금융자회사 설립 등의 한 단계 더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냈습니다만 사실은
특별한 이슈가 새로 노출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모 현상 집중이 나오면서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3.6% 간밤 급등을 했고요. 이번 연초 대비했을 때 110%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역대 최고치의 신기록을 썼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드디어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등극을 했습니다. 3.9% 간밤 올랐고요. 연초 대비했을 때는 180% 이상 급등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쪽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같은 AI 칩, GPU 출시 기대감을 안고 있었던 AMD는 오히려 주가 하락으로 마쳤거든요. 심지어 이날 AMD는 새로운 GPU AI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생성형 AI 위한 신제품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떨어졌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포모 증후군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우세했고요. 또 다른 AI 최근 소프트웨어 대장주격으로 올랐었던 오라클도 장중에 6% 가까이 급등하다가 이 오후장에서 차익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오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0.2% 상승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포모 증후군이 나올 때는 여전히 달리는 말의 시장은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우리나라의 신고가 종목들 정리를 해볼 거고요. 전기차 이슈, 요즘 들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일 겁니다. 도요타, 사실은 도요타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시장에 늦게 뛰어들어서 전기차 지각생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제 전기차를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서 10분에 충전해서 1200km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발표하겠다. 2027년에 출시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이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 이 부분을 지금 액체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고체로 대체하는 걸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죠. 에너지 밀도는 올라가고 고체이기 때문에 액체보다 화재 위험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업계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사실 기술력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양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비싸서 채택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요타는 일단 2027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대한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요. 빠른 쪽은 BMW 2025년 차량을 출시는 아니고 공개할 것이라고 목표를 잡고 있고요. 2027년 안팎으로 이제 많이들 잡고 있습니다. 쭉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급등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도요타 모터스가 6% 가까이 급등을 했고 GM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시장 마치고 나서 시간 외 거래에서 움직였던 전고체 테마주의 반응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잡히는 매출은 없겠죠. 지금은 모멘텀 측면에서 미래에 매출이 잡힐 것을 기대하면서 멀티플을 몇 년 전에 이제 당겨서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휴가 시즌입니다. 여러분은 여행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머리 식히러 강원도에 한번 놀러 갈까 해서 호텔을 알아봤다 깜짝 놀라서 그냥 접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지금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런데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항공주와 여행주가 특히 시세가 좋았고 여행 수요에 대해서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제의 시세와 오늘의 시세에 추가적으로 기입을 해봤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에서 카니발, 크루즈 업체죠. 비중 확대 상향 조정을 했고 그에 대한 근거는 여행 수요였습니다. 그리고 델타항공은 간밤 12거래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장 연속 상승 랠리 행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드린 요 종목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에서는
국내 LCC 항공주가 13일, 이제 어제죠,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미국의 주가 반응이 있었던 종목들을 계속 봐야 하는 이유는 연관성을 갖고 우리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도 거의 비슷하죠.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 전후로 해서 주말 끼고 연휴, 이 나흘 동안 미국에서 출국한 인원이 980만 명으로 잡혔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데이터로 집계가 된 건데요. 2019년 대비했을 때 30만 명이 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인천공항 운항 여객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1월 이후 최대 수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 LCC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여행 수요가 올라가면 항공이 그 앞에서 반응을 보이고 이후에는 소비 관련돼 있는 면세, 다른 쪽 여행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 순차적으로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추가적인 아시아권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먼저 가볼 텐데요. 6월 9일에 중국의 정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되는 지표마다, 경제 지표마다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수출 지표 계속 꺾여 있죠. 리오프닝 효과도 신통치 않죠. 결국에 이 6월 9일에 전해드린 내용은 시중은행 금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때 관전 포인트는 중앙은행이 그 흐름을 받아가는지 여부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수 진작용 경기 부양책, 상무부에서 자동차 소비 촉진책을 먼저 발표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덩치 큰 소비 촉진과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광범위한 패키지 부양책에 무게를 싣고 논의를 하고 있고 금요일쯤에 이 초안에 대해서 논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보도가 됐습니다. 부동산 지원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어제 그리고 나서 이 보도 이후에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단기 영레포지만요. 영레포 금리 깜짝 인하를 발표했는데 모두가 놀랐죠. 7일물 단기입니다. 아직은 10bp 정도 인하를 했는데 이 단기에 이어서 그 다음 수순이죠. 중기 영레포가 움직이는지 여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금리 인하책과 부양책, 특히 소비 진작과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는지 여부에 시장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종합권 증시의 반응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수가 오르진 않았는데 지수보다 훨씬 더 큰 상승폭을 시현한 아웃퍼폼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AI와 반도체 주식이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앞으로 테크, 기술주와 성장주의 우위의 시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ADR 기업도 이런 플랫폼 기업들, 기술 성장주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 증시는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33년 만에 니케이 지수가 33,000엔대를 회복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종합상사라는 점 알고 계실 텐데 의외로 종합상사와 함께 반도체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다는 내용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 일본의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5월 초 대비했을 때 벌써 25% 올랐습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시총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급등했다고 표현을 할 만큼 올랐고요. 어드밴테스트 같은 경우에 반도체 후공정 이쪽도 장비 쪽입니다. 1개월 상승률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국에서도 반도체 강하죠. 미국과 이 중화권 증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마저 반도체가 강합니다. 이 반도체의 시세의 연속성은 글로벌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부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 마감가 보시면 양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고 지수를 이끈 건 여전히 반도체와 배터리였습니다. 후공정, 장비 쪽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응 꼭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자율주행 칩, 회사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어제 텔레칩스 관련 이슈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인 강세입니다. 일부 전고체 테마주와 함께 에코프로는 FTSE 지수 편입 이슈 있다고 어제 개장 중대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종목에 대비했을 때 주가의 아웃퍼폼이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미용기기 쪽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는 며칠 동안 계속 정리해 드립니다. 공개 매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행컴퍼니가 루트로닉을 공개 매수하면서 루트로닉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 이 루트로닉을 사고 싶었던 다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돌아가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 증시에서 포모 증후군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종목이 달리고 있을지 정리해 보셔야겠죠. 신고가 종목들 쭉 정리해 봤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 코스피 코스닥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배터리 종목 일부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가 반도체 소부장단입니다. 계속해서 이들 종목의 시세들, 특히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사는지 수급 창구들 들여다보셔야겠고요. 이 중에서 특이하게 LS 일렉트릭은 다른 종목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용 의료기기 테마들도 앞서 말씀드린 이슈로 인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중후장대 쪽도 한 종목인데 고개를 빼꼼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미증시에서 캐터필러가 3% 추가 급등했습니다. 추세적으로 한 달, 두 달 내내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5월 CPI 발표됐고 세부 항목 보니 예상보다 경제가 견조하구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경감되면서 이 주가의 상승 기대감을 짚혔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캐터필러 등의 중후장대 섹터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건설기계나 이런 중장비, 전력, 송배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센티멘트 측면에서 수급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화면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죠. 건설기계 관련 기업과 인프라 관련 테마주들 국내에 어떤 게 있는지도 계속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자, 어제 AAM 말씀을 드렸는데 미 증시 내에서 항공 모빌리티, 아처, 릴리움, 조비 요즘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세를 어제 사실 체크해 드렸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요 기업들 간밤 또 추가 급등을 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장 마치고 나서 이런 UAM 드론 테마주의 시세 반응이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일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UAM 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이슈는 사실 단기 이슈라기보다 장기적으로 수년간 어떻게 이 드론 택시, 하늘을 나르는 택시, 그리고 이런 그 모빌리티의 패러다임 전환을 읽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착안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AAM이라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이렇게 이제 드론같이 생긴 것을 택시 형태로 우리가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수단인데 파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버티포트를 5곳을 건설을 해서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연결해서 공항과 파리 시내 그리고 파리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내와 연결하는 이 버티포트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